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은 잔인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여했는데 B조에서 파리 생제르맹, 보타포구, 시애틀을 상대했는데 2승 1패로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조 3위에 머물고 말았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여할 때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시메오네 감독도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피파 클럽 월드컵의 상황을 돌아보면 첫 경기 클레망 렁글레가 퇴장을 당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0대4로 패배했는데 이 경기 결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이어서 시애틀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보타포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물론 파괴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 이 두 선수가 무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그리즈만이 보타포구전에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이 대회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오스가 시애틀전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2골 넣으면서 눈에 들어오긴 했었죠. 그 외에는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판 판정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름 이적 시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24년 여름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 코너 갤러거 등을 영입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도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출이 많다 할지라도 세대 교체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약 5% 정도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막판에 고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코파델레이에서도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연달아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아쉬움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알렉스 바에나 영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알렉스 바에나 선수를 정말로 좋아해요. 알렉스 바에나가 왼쪽에서 또는 중앙에서 드리블이라든가 패스라든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이 선수가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에서 알렉스 바에나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즈만이 노세아를 보이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도 그리즈만이 후반기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알렉스 바에나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훌리안 알바레스라든가 셀로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렉스 바에나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렉스 바에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Come together. Let's go. 피파 클럽 월드컵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은 잔인하다고 얘기했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뜨겁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4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죠. 일단 피파 클럽 월드컵 전에 후안 무소 골키퍼를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뛰면서 넘버2 골키퍼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안 무소 선수를 300만 유로에 아탈란타에서 완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새 시즌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레망 렁글레도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FA로 영입을 했죠. 그리고 새 시즌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레망 렁글레가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데 좀 거친 모습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클레망 렁글레가 스피드 경쟁할 때 손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손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카드가 나오고 결국 퇴장이 나오면서 팀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안 무소, 클레망 렁글레의 영입은 나름대로 괜찮다.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300만 유로밖에 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루제리와 바에나를 영입하면서 왼쪽 라인에 변화를 줬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프트백을 찾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 에르난데스라든가 로버트슨하고 연결도 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루데리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탈란타에 1,7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5시즌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알렉스 바이나 영입도 확정되었습니다. 비아레알에서 활약하던 왼쪽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4,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5시즌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입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조니 카르도소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미 히어위고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영입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티스의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베티스에서 활약한 걸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기동력도 뛰어나고 압박 능력도 있고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도 보여주거든요. 미국 국가대표팀 미드필더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매우 좋은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적료는 2,700만 유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센터백 영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메로 또는 인카피에와 연결되고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로메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로메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로메로의 이적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500만 유로 정도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이에요. 하지만은 레비 회장이 이것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메로 영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인카피에 영입은 바이아웃 금액이 6천만 유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카피에를 영입하려고 움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격수도 한 명 영입할 것 같습니다. 앙헬 코레아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울 필요성이 있죠. 시메오네 감독은 드리블러를 원하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최전방과 2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영입한 선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향후 영입할 계획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입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시메오네 감독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까의 문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이 4-4-2를 쓸지 아니면 3-5-2를 쓸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메오네 감독이라면 이 선수들을 굉장히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알렉스 바에나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알렉스 바이나 같은 경우에는 2001년생의 라리가 최고의 왼쪽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월 2일에 공식적으로 바이나 영입을 발표를 했죠.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이적료는 4,500만 유로, 옵션 50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영입하는데 거의 5천만 유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바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우선 영입 목표였습니다. 10월 달부터 바이나의 이적설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커리어에서 큰 도약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시메오네 감독이 깐깐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클럽의 분위기, 클럽의 상징성, 그리고 감독, 선수, 팬들 모든 것이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나를 대표하고 모든 것이 나와 어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최고의 클럽 중 하나에 왔다면서 만족감을 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바이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나는 이미 라리가에서 실력이 입증된 자원이에요. 그리고 비아레알에서 바이나하고 셀로트가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셀로트가 23골을 넣었었거든요. 결국 바이나의 영입은 셀로트의 득점력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소시에다드에서 그리즈만 영입했을 때 그리즈만이 측면 자원이었어요. 윙어였어요. 하지만 시메오네 감독은 그리즈만을 중앙 쪽으로 돌리면서 충분한 효과를 뽑아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바에나도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바이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바이나가 누구길래 또 용조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저도 사실 바이나를 몰랐다면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영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바이나는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알렉스 바이나는 2020년 7월 13일 소시에다드전을 통해서 비아레알 A팀에 데뷔한 이후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면 됩니다. 사실 첫 시즌 2019-20 시즌은 공식 경기 2경기 출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그냥 등장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2020-21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지로나 인제돼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로나에서 복귀한 다음에 라리가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2011년부터 비아레알 유스팀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에서 데뷔하면서 비아레알의 중심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선 모든 지역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왼쪽 윙어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오른발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윙어 역할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간 이해력이 너무나 뛰어나고요. 차이적인 패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드리블을 구사를 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슈팅 능력이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나 선수의 슈팅 장면을 보면 위협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오른발로 프리킥을 처리하는 장면도 있고 코너킥을 처리하는 장면도 있으니까 킥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득점력은 더욱더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2023-24 시즌에 공식 45경기에서 5골 18개의 도움을 했고요. 라리가에서는 34경기 나와서 2골 1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이 시즌의 도움 1위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공식 33경기에서 3골 10개의 도움을 했고 라리가 32경기에서 7골 10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물론 도움 기록은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의 도움으로 나온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이나 선수가 라민 야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도움을 많이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바이나는 도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국 2선과 1선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즈만이 그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리즈만이 부진하면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결국은 바리오스라든가 아니면 카르도소를 영입해서 3선과 2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리오스는 최근에 더 위에서 뛸 때 힘을 발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바이나가 있으면 측면과 최전방, 2선과 최전방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훌리안 알바레스의 득점력, 셀로트의 득점력 더 발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난 시즌 훌리안 알바레스가 공식 29골 넣었죠. 라리가에서 17골 넣었습니다. 셀로트가 공식 24골 넣었죠. 라리가에서 20골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나가 있다면 득점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그리즈만이 지금은 부진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노쇠화가 좀 찾아온 것 같기 때문에 그리즈만 없이도 공격의 파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나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나의 영입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난 시즌 왼쪽 라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왼쪽 라인에 코너 갤러거, 하비 갈란 또는 사무엘 리누 근데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왼쪽 라인에 바에나와 루제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약점이었던 왼쪽 라인을 완전히 갈아 엎었어요. 그러면 훌리안 알바레스까지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결국은 왼쪽 라인에 루제리, 바에나, 훌리안 알바레스가 돼요. 여기다 중앙 쪽에서 바리오스. 그러면은 왼쪽 라인 공격력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은 아드시메오네하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있으니까 그쪽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왼쪽 라인에서의 파괴력이 급상승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이나가 제 역할만 발휘한다면 바이나의 영입은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 라인의 공격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이나에게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여기다가 카르도소 영입하면은 미드필더 라인에 바리오스, 카르도소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 지금 예상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시메오네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면 왼쪽 측면에 루제리, 오른쪽 측면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 바이나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이나를 중앙 쪽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아들 시메오네가 오겠죠. 그럼 투톱으로 훌리안 알바레스, 셀로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즈만을 어떻게 쓸지가 또 관건은 되겠지만요. 그러면 3백을 쓴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3백을 쓴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은 3명의 센터백을 두고 윙백으로 루제리 또는 아들 시메오네 또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오겠죠? 그런데 아들 시메오네를 왼쪽 측면에 쓴다면 중앙 쪽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바이나를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4백을 쓸지 3백을 쓸지 예상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미드필더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바리오스와 새로 영입하는 카르도소가 중심이 되겠죠. 또는 마르코스 요렌테가 3백일 때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도소가 영입되면 로드리고 데폴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데폴이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어요. 악셀 비첼이라든가 아스필리쿠에타라든가 헤인 이두라든가 앙헬 코레아라든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떠나갔는데 그 외에도 떠나갈 선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로드리고 데폴 얘기했지만은 코너 갤러거도 적당한 이적료만 온다면은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르마는 당연하고 리누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나의 영입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는 여전히 있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신입생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팀의 짜임새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최근에 라리가 일정 나왔는데 라리가 일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좋지 못해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빨리 팀의 전력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파 클럽 월드컵은 나름대로 중요했는데 너무 일찍 탈락한 게 두고두고 아쉽네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경기를 통해서 조직력을 다듬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면서 7월 중순부터 다시 모여서 이제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또 조직력을 다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빨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팀의 조직력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바이나가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바이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펠레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안하지 않나?